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동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동함수는 유체 유동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우선 정의가 되는데요. 뭐 정의를 외우는 건 당연히 뭐 기본적인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합축성 2차원 유동에서는 이런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죠. 비합축성 2차원 유동에서는. 근데 유동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놓고 보니까 여기다가 u랑 v를 대입을 해주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u를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u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v를 대입해야 되겠죠. v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에 자기 자신 빼기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x와 y의 함수인 p사이를 정의를 하면 그 p사이는 항상 이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함수죠. 근데 이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뭐 아주 기초적인 기본 조건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념을 밟아서 이게 x와 y의 함수라는 것에 개념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p사이라는 함수를 점인분을 한다고 했을 때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또 이렇게 재밌는 형태가 보입니다. 얘를 여기 대입하고 얘를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v dx 그리고 플러스 u dy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유선의 방정식 개념에서 이제 유선의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기본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u dy는 v dx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 dy 마이너스 v dx는 0이겠죠. 그럼 이 형태가 여기 그대로 있네요. 마이너스 v dx 플러스 u dy죠. 그러면 얘는 유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0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p사이라는 x와 y의 함수는 유선과 동일하다는 거죠. 유선에 따라서 이 변화량이 0이니까. 굉장히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잘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유선이 있겠죠. 이런 유선을 가지고 유동함수를 계산을 하면 어떤 일이 나오냐, 이런 똑같은 유선을 따라가는 이런 유선들을 따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유선을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선을 그리는 게 그냥 이 유선의 방정식으로 그리면 되지 왜 굳이 유동함수를 쓰느냐라고 하시면 굉장히 단적인 예만 보여드려도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보통 책에 연습 문제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u는 ax 그리고 v는 by일 때 유동함수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산수의 영역이죠. 뭔가 생각을 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미적분 연습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이제 u는 라운드 y 라운드 p사이니까 이제 p사이는 u를 y로 적분하면 되겠죠. ax y 플러스 그리고 x의 함수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다시 뭐 이 p사이를 x로 편미분하면 뭐 ay 플러스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붙여지죠. 근데 이게 by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f 프라임 x를 찾고
그러면 fx를 잡고 그래서 이제 푸사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이 유동함수를 알면 진짜 좋은 점이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u는 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y 제곱 그리고 v는 ay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y 이런 것도 우리가 유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유선의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dx dy는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변수 분리할 수 있는 방정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치환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문제 푸는 데만 한 못해도 10분은 걸리겠죠. 그리고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근데 유동함수 개념을 이용하면은 그냥 편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서 또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유동함수들을 이렇게 쭉 그래프상에 나타내면 이게 바로 유선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푸사이들 사이에는 얘랑 얘 사이 여기죠. 그리고 얘랑 얘 사이 여기죠. 여기 유량이랑 여기 유량이랑 항상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함수를 이 시각적으로 나타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럼 항상 유량은 같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상에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냈을 때 한눈에 봐도 어디가 속도가 빠른지 어디가 속도가 느린지 이 유동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왜 같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자면 이런 유동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입니다. 뭐 이런 전체적인 유동장 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유동함수겠죠. 그러면 지금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u라는 속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다 일정하게 스몰 u라는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는 스몰 v라는 속도의 y 방향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유선의 정의에 의해서 dx dy는 u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u dy 마이너스 v dx는 이제 d psi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부터 b까지 유동 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적분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a부터 c까지 d psi 그리고 c부터 b까지 d psi 이렇게 두 가지로 구간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A부터 C까지 변화할 때는 여기가 X 방향이고 여기가 Y 방향이니까 Y 방향은 계속 증가하는데 X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dx는 0이 되고요. 그리고 C부터 B까지 변화할 때는 반대로 이제 Y 방향의 변화가 없겠죠. dy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u dy를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면적이 있겠죠. 실제로는 3차원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면적에서 이 폭이 b라고 했을 때 u dy를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결국에는 이 단위 폭당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q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v dx는
요 길이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위폭당 y 방향의 유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x방향과 y방향 유량을 합친 라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선들, 이런 유동함수로 나타낸 유선들 사이에는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라는 유량이 흘렀으면 여기도 10이 흘러야 되고 여기도 10이 흐르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을 이렇게 시각화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물론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너무 그런 영상들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더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